그러니까 의사가 갖고 있는 시각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냐면 잘 먹고 잘 살다. 시샘의 대상이 되는 거죠. 반대로 아픈 사람은 대부분의 의사들한테 가면 치료는 다 돼요. 우리나라 치료가 결과가 좋으니까. 100명의 환자가 오면 90명은 만족하죠. 그 사람들에게는 고마움의 대상이기도 해요. 그러나 앞서 설명드렸지만 환자 수는 적고 질투하는 사람 수가 많아요. 80%가 환자랑 환자 가족이 아니란 얘기예요. 한 번이라도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아서 생명을 구하거나 뭐 피부과에 와서 난치병을 고쳤다 그러면 고마워하죠. 숫자가 8대2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원에 찬성하는 사람이 80%라고 봐요.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저놈들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많이 늘려야지 이 생각이 강했겠죠. 그러나 이제 실제로 의료 대란이 벌어지고 응급실 이용하는데 불안해지고 정말 어디를 가려고 그랬는데 연락이 안 되고 예약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어요. 제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 문제를 늘 이렇게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되겠지만 2차적인 책임은 삼성전자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생뚱맞게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도 일종의 책임이 있고 SK하이닉스도 책임이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IMF가 벌어졌을 때 사실 제 동기 중에 제 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 때는 제가 다니는 학교가 지방에서 시험 본 학교이기 때문에 뭐 서울대학을 100에서 150명씩 하고 의과대학생이 제가 600명 중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거의 100명 가까이 나왔어요. 뭐 원하는 데 다 대학을 갈 수 있어서 공부했던 애들이니까.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에 취직했던 전자공학과 출신들이나 뭐 그 당시 기계과 이렇게 연관된 업종에 취직했던 친구들이 훨씬 저보다 잘 살아요. IMF 때 특혜를 본 친구들이에요. IMF 때 살아남았던 그 친구들은 엄청난 대우를 받았죠.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정리해고 대상이 됐어요. 학교 때 성적으로 비하면 그 친구들이 지랑이랑 공부한 거 비슷한데 저 새끼는 의사를 하니까 아직도 그냥 저렇게 면허증을 갖고 먹고 사네. 나는 50줄에 IMF 때 정리해고가 됐는데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이공계 의사 열풍을 불게 만든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책임을 왜 삼성전자에 묻느냐? 제 주변에 공과대학에서 석박사 하는 친구들, 뭐 내 아들도 석사하고 뭐 공과대학 나오고 다 했지만 조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사들이 너무 많이 받는 것 같다는 거예요. 33살에 한치의 어긋남 없이 전문의 따고 사회에 나오면 받는 연봉이 한 1억에서 1억 5천 사이일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주변에서 월급 받는 걸 보면. 특별한 과에서 특별하게 더 받는 과도 있지만 전체 의사 3천 몇백 명의 평균 연봉이면 2억은 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에 취직한 35살 전후의 박사단 연구원들의 급여가 얼마나 될까? 좀 난 그게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전자,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에 한국의 기술 개발의 포스코 뭐 이런 그런 기업체의 박사급 인재들이 전문의 월급보다 높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사내에서 어떤 사람이 일을 했을 때 거기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제품이 개발됐으면 거기에 대한 포상이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그때 그 핸드폰에 그 자판 입력하는 시스템 있죠. 천지인. 그거 개발한 사람이 삼성전자 직원이었어요. 포상금 받은 게 몇 천만 원 단위였을 거예요. 그래서 소송에서 몇 억을 받았다 그러더라는 얘기는 후일담으로 들었는데 삼성전자가 그 천지인 자판으로 그 핸드폰에서 번 돈이 얼마나 될까? 물론 그 천지인 때문에 삼성전자 뭐 갤럭시가 다 팔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걸 볼 것 같으면 그런 포상금이 벤처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만큼의 포상이 이루어지고 그 이공계의 삼성전자에 취직한 석박사급들의 인력들이 받는 급여가 월등히 많아져야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의 인재를 키워서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같이 1등부터 3,000등까지 의과대학 깔고 3,000등부터 4,000등까지가 치과대학 깔고 그 밑에 4,000등부터 뭐 4,500등까지 한의사가 깔아버리는 이런 문화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인원을 뽑아갈 거예요? 제가 만일에 이재용 회장의 자리에 있다면 나는 삼성전자의 35살 전문의 딴 사람들의 평균 월급 이상의 연봉을 나는 대학 그 연구원들한테 지불하고 싶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봐야 그 돈이 삼성전자 전체 이익금이 얼마가 되지 않는다. 그거는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도 잘하고 물리도 잘하고 의사 같은 공부는 별 재미가 없는 학문이에요. 사실 외우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애들이 엄마 나 컴퓨터 갖고 일하고 난 이런 거 디자인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라는 애들 그래 삼성전자 가면 되겠네 라고 냅뒀을 때 그 친구가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비전을 누가 제시해 줄 수 있냐? 저는 이재용 회장이 할 수 있다. 나는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께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삼성전자의 박사급, 석사급 뭐 이렇게 이공계 전문 인력에 대한 연봉 책정을 훨씬 더 파격적으로 올려봐라. 그러면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이 바뀔 거다. 이거는 대통령도 못하고 국회의원도 못하고 장관들도 못하는 일입니다. 이재용 회장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일을 정의선 현대그룹 회장이 자동차 분야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분야에서, 포스코에서 철강 분야에 대해서 그런 식의 박사급 인력들에게 고액의 연봉을 지불한다. 그게 얼마나 될까요? 삼성전자의 박사급 인력이 한 1000명 되나요? 연봉을 1억씩 더 올려주면 얼마가 되나요? 1억, 10억, 100억, 1000억. 그러면 대한민국의 그 이공계 인력의 재배치를 누가 해야 되느냐? 재벌그룹 회장들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회사의 최고의 엘리트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입도 선매한다는 기분으로 연봉을 많이 줘라. 과학 경시대도 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장학금도 주고 너 열심히 공부하면 박사가 돼서 우리 회사 와라. 안 와도 상관없다. 그러나 네가 전 세계 어디 가 쓰든지 우리 돈 받고 공부하고 연구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건 돈 가진 사람이 하는 거죠. 나는 이런 문제가 결국은 삼성전자가 박사급 인력, 석사급 인력들에 대한 이공계 인력에 대한 투자가 야박했다. 그래서 겨우 미안합니다. 이보다 못 받는 어려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1억, 2억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전문의를 되기 위해서 물론 그 뒤에 개업하면 더 벌어요. 개업해서 망해서 자살하는 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개업해서 돈 번 사람을 갖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개업한 사람은 사업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 전 재산을 걸고 베팅한 사람이기 때문에 개업한 회사들이 돈 많이 버는 거는 대학 교수들의 평균 연금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벤처회사 창업한 사람하고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하고 차이가 똑같기 때문에 급여생활자는 급여생활자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박사급 인력하고 전문의 인력하고 평균적인 급여를 계산했을 때 삼성전자가 급여를 더 줘야 된다. 이게 제가 부탁하는 거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의사가 아무리 만들어져 봐야 그 사회가 더 잘 사는 사회가 되고 확장성 있는 사회가 되고 발전하는 사회가 되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이나 대통령한테 기대하지 말고 이재용 회장께서 그 시적인 안목을 갖고 이공계에 투자해달라. 이공계 엘리트에게 투자해달라. 선대 이근 회장은 그랬잖아요. 한 명 똑똑한 놈 뽑으면 10만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한 명한테 삼성이 투자를 해줘야 된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